마인드 스케치. 난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멀면 추위 때문에 힘들고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생각에 툭 내뱉은 말이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어져 소원해진 사이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발씩 다가가는 친구 마인드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로코의 우연히 봄 들으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이죠? 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인천의 마인드팀 마인드 연구소죠.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영미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요즘 뭐 하세요? 네. SNS 그 프로필에 무슨 러시아 포스터 이렇게 올려두셨더라고요. 네네. 행사하시는 건가요? 네. 요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 포스터예요. 고려인 한글학교 수업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인천에 4천여 명이 넘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고려인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말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4세대 고려인 등 동포들의 출입국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한국을 찾는 고려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언어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글 학교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전혀 한글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 되는데 네. 어른들은 또 따로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네,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강사님이 또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니 어쩐지 저희가 또 뿌듯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마인드 스케치도 이렇게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코너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4살 여성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파트타임이라 개인 시간이 많아서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지금의 삶에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 언니가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고 아는 사람한테 어렵게 부탁했다면서 광고기획 사무실을 소개시켜줬어요. 간단한 이력서만 냈는데 일주일 뒤 출근입니다.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곳이 처음 직장이 아니거든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무직 일을 했었는데 6개월 다니고 그만둔 이유가 사무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서였어요. 밥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고 회사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 회사 다니기가 힘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왕따였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못되게 굴거나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스스로 위축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원래 내성적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건 또 아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친구들의 괴롭힘에 죽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젠 괴롭히거나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 큰 어른인데도 내 마음은 왜 자라지 않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하는 게 저한텐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모든 게 어려울까요? 새 직장에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잠이 안 옵니다. 네, 단순히 첫 직장이라 긴장돼서 그런가 했는데 트라우마가 있으셨군요. 그러게요. 20대면 도전하기 너무 좋은 나이인데 안타깝네요. 근데 그 정도의 트라우마면 확실히 사회활동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껏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쉽게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일까지 오늘 강연 들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강사님 오늘 강연의 제목은 뭔가요? 네,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사연만 보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또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트라우마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학창 시절 당했던 따돌림이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가둬둔 것 같아요. 24살이면 정말 아름다운 청춘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미래가 너무 긴데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저 나이 때 나는 뭐 했지? 20대를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좀 더 많은 걸 해볼 걸, 더 열심히 살 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분을 좀 응원하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지금의 상태를 깨치고 나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가장 먼저 이분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생각의 한계를 넘어라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넘어라. 네, 지난번에 했던 강연 마음의 담을 넘어라 2탄인데요. 네. 사연 주신 분이 뭐든지 어렵다고 하셨어요. 네. 그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더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남들은 왜 마냥 편하고 여유롭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남들의 겉모습만 본 것이지 그 이면의 치열함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름답죠. 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잠을 자느라 줄임배를 채우려고 뛰어다니는 개구리가 보이고 또 포식자의 입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토끼가 보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가까이에서 보아야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건 오늘 고민이 오늘 사연 주신 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많이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누구에게나 문제와 고민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문제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쩌면 사연 주신 분의 차분함과 조용함을 부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작은 문제도 내가 크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니까 더 크고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느끼신 것처럼 마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 유지는 괜찮지 않나? 아니요. 현상 유지 또한 망하는 길이에요. 물가라는 게 있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기계와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성장하지 않아서 망한 기업이 너무 많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나 GM, 케이슬러가 망한 이유도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죠? 네. 네, 그렇죠. 이 세 회사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휘어잡던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국이나 일본 차들이 고성능 또 저가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빠르게 퍼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 세 회사는 성장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만 했기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경쟁 기업이 생겨날 때 또 아니면 늦어도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꼈을 때 기업의 역량을 넓혔더라면 아마 부도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아유. 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글쎄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건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도전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도전. 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 말고 그 영역 밖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1970년 미국 콜럼버스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장을 뒤흔드는 놀라운 기록이 갱신이 됐습니다.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알렉세예프라는 선수가 과연 마의 500파운드를 넘길 것인가,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쏠려 있었어요. 네. 그때 역도가 전성기였어요. 네, 그 어떤 역도 스타들도 500파운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도 세계에서 500파운드는 인간이 절대 들어올릴 수 없는 마의 무게처럼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까지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대회 당일에 알렉세예프 선수가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자신 있게 도전을 외치며 들어올렸는데 그 역기는 499파운드였어요. 네. 안 됐군요. 들어올리는 것은 성공했지만 기록 갱신은 못한 거죠. 그 선수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1파운드를 딱 내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의 500파운드의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이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무게를 측정해서 딱 그만큼의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쉬운 소리가 들리던 이때 갑자기 장내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의 실수로 역기의 무게가 잘못 측정됐습니다. 방금 알렉시에프 선수가 들어올린 역기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입니다. 정정합니다. 와, 500파운드 이상을 든 거네요. 그러게요. 네, 알렉세예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의 500파운드를 깬 거예요. 네, 인간의 한계가 깨진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로도 500파운드를 뛰어넘은 사람이 그 해에만 6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만약에 그 선수가 무게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한계를 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이 가로막았다는 것을 보여준 얘기죠. 한계와 불가능이라는 독초가 한번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독초는 점점 자라서 도전이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알렉세예프 선수 이전에 500파운드를 든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그 무게가 진짜 인간의 한계여서가 아닌 한계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정해놨군요. 네,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 한계라는 생각이 굳어지면 한계 너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서 한계를 넘지 못하면 실제로도 삶에서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음에서 넘지 못하면 져버리는 것이죠. 네, 그냥 형편 보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한 단계 넘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났더니 육체의 한계까지 넘어버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독일의 전직 프로 사이클리스트였던 옌스 보이트입니다. 사이클 다 아시죠? 네네. 사이클 들어봤어요. 네,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투지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 사이클 선수 이름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좀 낯설긴 하네요. 네, 사실 이 선수는 본인의 이름보다 샷업 렉스라는 표현으로 더 유명한 선수입니다. 샷업이요? 네. 네. 네, 그대로 직역하자면 다리야 입 다물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인데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요. 네. 그쵸. 네. 사이클을 타면 사실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오죠. 그래서 자신에게 조용히 읊조렸다고 합니다. 다리한테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다리가 멀쩡해질까요? 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옌스 보이트는 단거리 스프린트에서 우승 확률이 0%인 40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40대면 나이가 꽤 많네요. 네, 그런데 옌스 보이트가 사용한 전략이 브레이크 어웨이 전략이었어요.
보통 사이클은 초반에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자 많은 선수들이 뭉쳐서 달리는 작전을 쓰는데요. 옌스 보이트가 사용한 이 브레이크 어웨이 전략은 혼자 바람을 뚫고 달리는 거예요. 이 작전은 초반엔 앞서더라도 결국은 체력을 아낀 선수들에게 따라잡혀서 열의 9은 실패하는 작전인데요. 보이트는 세찬 역풍이 불 때나 또 가파른 언덕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으로 옌스 보이트는 70번이 넘는 승리를 기록한 거죠. 다른 선수들이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선수만 체력이 무한대인 것도 아닐 텐데. 그쵸? 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셔럽 레그스, 사이클 경기 중에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 그건 사실 몸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도 따라가죠. 아, 이제 한계다. 그런데 보이트는 이 순간 생각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외친 겁니다. 다리야, 제발 입 다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보이트가 어느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 말인데요.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한 옌스 보이트가 먼저 한 건 바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까지밖에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의 한계를 스스로 깨버린 거죠. 그렇구나. 진짜 대단하네요. 한계를 깬다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한계를 벗어나면 마음이 성장합니다. 마음에서 한계를 넘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생각의 한계를 넘으면 삶에서도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한 후 네.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먼저 머릿속에서 그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람은 살면서 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는 한계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연 주신 분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적응을 잘 못해. 나는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머릿속에서 먼저 이 생각을 넘어버리면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의 한계를 먼저 벗어나는 거. 오늘 강연은 진짜 반복해서 들어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봄인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교차가 크고 아침 날씨가 굉장히 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봄에 날씨가 찬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해요. 따뜻한 겨울이 있고 찬 겨울이 있는데 겨울이 따뜻하게 지나가면 그 이듬해에는 해충들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괴롭힌대요. 네. 하지만 겨울이 아주 추우면 그 이듬해 해충들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꽃샘추위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도 같은 이치입니다. 내 인생의 꽃샘추위를 즐겨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땐 이분이 너무나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강연을 들으니까 누구에게나 오는 꽃샘추위를 겪고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올 거고 정말 보배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꼭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너무나 좋겠네요. 네네. 네, 유라 씨 강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역도 선수 있잖아요. 알렉세프 선수랑 네. 사이클 선수 얘기 네네.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한계는 스스로 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계를 좀 제 스스로 정하는 편인데 앞으로 정말 좀 많은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주옥 같은 강연을 펼쳐주신 우리 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강연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그쵸, 유라 씨? 네, 그쵸. 네. 네, 오늘도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신 두 분 벌써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울시티가 부릅니다. Fireplace.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웃라이더의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사랑도 일도 무언가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만 시간이라는 건데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의 시간이 흘러야 1만 시간이 됩니다. 이 기나긴 1만 시간을 만들려면 매 시간 의미를 부여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82세의 스튜디어스 베티 내시를 보면 그의 1만 시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한 길에만 집중한 사람. 승객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사인까지 요청하는 스튜디어스의 1만 시간은 어땠을까요? 1952년 16살이었던 베티 내시는 엄마와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저쪽에서 걸어오는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첫 번째 꿈이 바로 승무원이었죠. 그때부터 승무원 바라기가 된 소녀는 5년 뒤인 1957년 11월 이스턴 항공 승무원이 되면서 그 꿈을 이룹니다. 베티가 승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비행기표 가격은 $12.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기내에서 흡연이 가능했고 승무원들은 은그릇에 식사를 담아 흰 장갑을 끼고 서빙을 했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서 일정한 키와 몸무게 기준에 적합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이 불면 회사는 승무원을 해고할 정도였죠. 그만큼 엄격한 승무원 생활을 잘 해내던 베티가 위기를 맞은 건 1989년이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던 이스턴 항공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실직 위기를 겪은 거죠. 그런데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했던 항공사 트럼프 셔틀에 발탁되면서 다행히 승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승무원 은퇴 연령은 32세였고 결혼과 출산이 금지였던 규정 때문에 결혼을 한 30대 초반의 베티는 승무원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듯 항공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셔틀이 경영부진으로 US 항공에 인수됐고 2013년에는 US 항공이 다시 아메리칸 항공에 합병되며 수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승무원이라는 자리를 꿋꿋이 지켰습니다. 물론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승무원 일이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그녀는 승무원 일을 계속 해야 할지 관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기술과 친하지도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계속 발전할 텐데 그럼 나도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겠다고 결심한 베티.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나이는 82세. 승무원으로 생활한 지 60년입니다. 반세기 이상을 하늘에서 활약한 그녀는 102년 미국 여객기 역사의 산 증인이죠. 그녀는 최초의 흑인 승무원 채용을 지켜봤고 최초의 여성 조종사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비행에는 승객들과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넘쳐납니다. 승객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담요를 건네고 어린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고 아픈 승객들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이렇게 승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는 베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요.
그럼 베티는 이야기합니다. 이 재미있는 일을 왜 그만두나요? 좋아하는 일을 이 나이까지 할 수 있으니 전 축복받았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행복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일명 매의 시력이라고도 하죠.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겨 시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하루 종일 모니터와 TV, 휴대폰 등 작은 화면에 집중된 일상 속에 우리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의 눈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작은 만족과 소소한 행복,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잠깐의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마음의 눈도 조금씩 좋아지겠죠? 이미 나빠진 몸의 눈은 어쩔 수 없어도 마음의 눈만큼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